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제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혈액순환과 건강의 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세균이 결핵이라든지 이런 세균성 질환이 사라진 지는 거의 오래됐어요. 거의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우리 건강 문제는 대사질환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암이나 또는 심장병, 뇌질환, 간질환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 몸의 기능들이 퇴화돼서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우리 몸의 조직들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간이 나빠졌다 그러면 그 간이 어떤 외부 세력이 그걸 나쁘게 만든 무슨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세포 기능 자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제대로 발휘가 기능 발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몸에는 한 60조 개 정도 되는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몸의 크기에 따라서 뭐 한 100조 개까지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60조 개가 넘는 세포, 60조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제 역할을 할 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서 몸의 건강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세포들 하나하나는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의 기계라든지 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것들도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그 세포의 활동을 좌우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 활동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 몸의 생명에 관계되는 활동이에요. 이 생명 활동은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그 소화된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세포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소화를 시키는 과정 하나하나도 위 세포에서 위산을 만들어내서 위 안으로 또 분비를 해주고, 또 소화 효소들, 아밀라제라든지 뭐 펩타제라든지 각종의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들도 역시 위 벽에서 만들어져서 또는 십이지장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면은 그 효소들이 음식을 분해하고 화학적으로 잘라내서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로 만들어요. 이런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화학 반응인데, 몸 안에서 세포들이 이루어내는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기본 에너지는 몸에서는 ATP라는 에너지 분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ATP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3인산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런 3인산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음식 중에 이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면 포도당이 대부분 됩니다. 또 단백질은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요. 또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모든 그 음식의 요소들이 가장 최저 단위, 더 이상 우리 몸에서 분해될 수 있는 최저 단위인 그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걸로 해서 흡수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분해시키는 거를 이화작용, 또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요소들을 다시 합쳐서 필요한 단백질이나 또는 효소나 또는 호르몬이나 우리 몸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하는 이 모든 활동을 우리는 신진대사라고 부르죠. 그 신진대사의 기본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포 에너지 곧 ATP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서 세포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인 ATP는 모든 세포가 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세포 조직 안에서 우리가 소화해서 탄수화물을 소화해서 얻은 포도당과 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달이 된 산소를 반응시켜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일종의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에서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는 대개 한 평균 200개 전후 정도,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그런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조직들, 특히 간같이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소하고 수많은 일을 하는 그런 그 활동량이 많은 그런 조직들은 3,000개까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원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만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원료는 원료가 되는 포도당이나 즉 여러 가지 영양소나 또 산소 같은 것들은 뭘 통해서 그 세포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나 또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모든 건 다 혈액을 통해서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면 그걸 장에서 흡수를 해서 간에서 포도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피를 통해서 전부 다 그 각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세포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몸의 혈액을 통해서밖에는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면은 그 피는 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죠. 이 동맥이 점점 세동맥으로 갈라져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즉 세포하고 직접 접하게 되는 것은 모세혈관이죠. 이런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는 약 한 12만 킬로 정도, 혈관의 총 길이가 한 12만 킬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만 킬로면은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그러한 긴 혈관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60조 개의 세포에 다 전달을 하려니까 그렇게 많게 되죠. 그러면은 12만 킬로가 되는 혈관을 우리 몸에 배치를 해 놓으려고 보면은 사실 혈관이 굉장히 가늘어야 돼요. 그 혈관의 굵기는 평균 세포에 접하는 모세혈관의 굵기는 평균 7미크론 정도밖에 안 됩니다. 7미크론이라고 그러면 그 감이 잘 안 잡히겠지만 우리 머리카락의 한 15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굵기예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질 않죠. 그렇게 가는 혈관에 피가 잘 통하기 위해서는 피의 점도가 아주 묽고 또 잘 흐를 수 있는 점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하는 중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피들이 그 점도 유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혈액의 그런 모세혈관까지 잘 흐르기 위해서는 대략 한 물의 점도의 한 6배에서 10배 정도, 그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좀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든지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든지 그러다 보면은 피들이 탁해져서 점도가 좀 높아집니다. 이 점도가 높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 몸의 수분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에요. 특히 우리 몸의 세포는 대개 한 75% 정도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굉장히 큰 그 수분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대강 젊어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약 70에서 75% 정도의 수분을 유지하던 세포들이 80대 정도가 되면은 약 50%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평균. 그것처럼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혈액의 점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이 혈액의 주 성분을 이루고 있는 적혈구나
백혈구 또는 혈소판 이런 혈구들이 있죠. 이 혈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늘어붙어 가지고 또 그 혈액 안에 혈장 속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섭취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질 때 포도당 같은 것도 너무 많게 되면 점도를 끈적끈적하게 만드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서로 늘어붙어서 혈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룰로 이펙트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룰로라는 말은 지렁이처럼 이게 혈구들이 쭉 늘어붙어서 그런 모양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적혈구 하나가 통과할 정도의 그 굵기인 모세혈관이 이 여러 개가 늘어붙은 혈구들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2개, 3개 이상 늘어붙게 되면은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비로소 그 산소나 영양소들을 세포에다 전달해 주게 되는데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피들은 혈구가 포도당을 가득 머금고 있고 또 적혈구 같은 것들이 산소를 많이 머금고 있어도 그냥 동맥에서 큰 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흘러 돌아가는, 즉 모세혈관에는 전달이 안 되고 모세혈관에 전달이 안 되니까 세포에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대사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수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혈액이 탁해져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그 모세혈관에 적혈구가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산소가 세포에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ATP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포도당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적혈구들이 제대로 조달을 못하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포도당을 소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이 우리가 많이 먹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충분한 영양 보충이 되고 또 포도당이 많이 몸에 들어왔어도 포도당이 100개가 가는데 산소는 50개밖에 가지 못했다면 그 대사작용은 50%밖에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에 에너지 부족 상태가 와서 세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세포들이 영향을 받지 못할, 우리가 아무리 영양 섭취를 잘하고 있어도 세포에는 영양 공급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또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은 그 세포에 100개의 세포가 그 중에 절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경화다 또는 간부전이다, 신부전이다 하는 것은 신장의 세포, 주로 사구체 세포들이 많이 있죠. 피를 걸러줘야 되는 신장의 세포들이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못하게 돼요. 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사구체 세포에 에너지 이상이 생길 때 사구체 세포가 피를 못 걸러줘서 신부전, 즉 신장 부전이 생겨서 외부로 피를 빼서 걸러줘야 되는 그런 투석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간도 역시 간세포의 50%, 70%가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간세포는 살아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한 30% 정도 세포만 남아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건강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세포들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혈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본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지금 대사질환의 근본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대사질이 일어나는데 그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바로 혈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산소와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세포 에너지원이 되는 ATP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단순하게 설명해서 싱거울 수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 몸의 건강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혈액순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